자, 데이터 모델링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링은, SPSS라고 하는 통계 분석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SPSS를 이용해서 회귀 분석, 그러니까 그 변수 두 개를 사용한 회귀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은 변수를 이제 여러 개를 사용하는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다중 회귀 분석을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다 사용을 해서 데이터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SPSS는 이제 전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먼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한 번씩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엑셀 데이터를 엑셀을 이용해서 데이터 수정이 좀 결과물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수정하고 그다음에 한글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옮기는지 그다음에 그것을 또 정리를 해서 파워포인트는 어떻게 옮기는지 예. 지금 얘기한 게 한 4단계, 5단계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닫기를 하고, 자, 창을 좀 크게 열고, 파일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여기에서 파일, 그 다음에 데이터 가져오기, 열기를 합시다. 열기, 데이터를 선택을 하면, 이게 이번에 우리 그 대회에서 제가 맡은 팀들의 예, 그 데이터들이에요. 여기서 가져올 거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게 조금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있고 분석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네,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를 눌러주면은 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데이터가 음,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 이렇게 5개 정도가 돼 있고 여기 변수 보기를 보면 요거죠. 출생률, 그다음 예산, 교육비, 청년 실업률, 취업률, 청년 실업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일단 데이터로 가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분석이라는 메뉴에서 여기 회귀 분석이 있고 여기 선형으로 갑니다. 선형으로 간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될 것은 종속 변수가 있고 독립 변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출생률에 변화를 주는 거를 찾아보고 싶어요. 출생률에 변화를 주는 거. 그러면은 출생률은 어떻게 돼요? 고정된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출생률은 이렇게 정석 변수에 넣어요. 그럼 이 출생률에 변화를 주는 애는 뭐야? 예를 들어서 정부 예산. 정부 예산이 얼마큼 되느냐 해서 독립 변수로 넣어줍니다. 이거 두 개만 세팅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통계량이라는 데 들어가서 얘하고 얘를 예, 선택을 하고 계속을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끝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 아마 표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거 다 뭐 보는 사람마다 다 필요가 한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일단 요거 가지고 좀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또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엑셀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을 좀 실행을 합니다. 이유는 좀 데이터의 정리가 좀 필요해서 그런 거죠. 자,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새로 만들기로 가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좀 띄워놓고 그다음에 SPSS에서 결과물, 요거를 가져올게요. 결과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얘예요. 여기 개수라고 나와 있는 요것이 우리가 이제 필요한 데이터 모델링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복사를 한 다음에 엑셀에다 갖다가 그냥 붙여 놓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붙여 넣기. 아니면은 여기다가 그냥 컨트롤 V. 자, 그리고 여기서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요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를 누르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요 VIF가 왼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셀을 왼쪽으로 밀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큰 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글에서 좀 필요한 거.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다른 팀 거를 하나 좀 만들어 놨는데, 자, 일단은 새로운 페이지로 강제 줄넘기를 한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것이 요거 좀 가져올게요. 요거를 이제 표를 만들어 놨어요. 표를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하고, 여기는 정부 어, 예산, 예산인데 여기는 정부의 투입 예산이 되겠죠. 그리고 얘하고 누구의 관계? 출생률. 음. 자, 정부의 투입 예산이 많을수록 출생률이 과연 올라갈까? 이거를 좀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필요 없는 거 제가 요걸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표는 남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 중에 요만큼을 블럭으로 만들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한글로 와서 어, 요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V. 자, 그럼 여기에 내용만 덮어 씁니다. 예, 내용만 덮어 쓰고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서 여기 여기 있는 셀 하나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C를 누를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모양 복사라는 게 나오죠. 저는 요거 선택합니다.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 다 복사.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지금 여기 보면 어때요? 글자니 뭐니 아주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거를 블럭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C를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짠. 네. 한 번에 글자 크기, 모양, 그다음에 뭐 문단 정렬, 뭐 등등 한꺼번에 되죠. 이게 이제 그 모양 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기능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은 이런 표 같은 거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자, 일단 요게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데 또 필요한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은, 어, 이거예요. 여기 모형 요약에서 여기 R 제곱이라고 하는 거하고 수정된 R 제곱이라고 나와 있죠. 요 값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를 여기에 쓰는 거예요. R 제곱은 91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수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수정된 R 제곱 여기 이제 ADJ라고 되어 있죠. Adjustment, Adjust 또는 Adjustment 수정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 값이 얼마냐면은 897이죠. 0.897. 그래서 여기를 0.897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 데이터 모델링 한 거에 대한 정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데이터 모델링에서 나온 결과가 있죠? 이 결과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도가 89.7% 정도 된다. 0.897이니까 89.7% 정도는 이게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냥 정확도가 89.7%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표할 때는 이 데이터 모델이 지금 보고 위에 이제 좀 이따 차트를 또 하나 보여줄 텐데 그 차트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들에 대한 설명을 89.7% 정도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확도가 89.7%다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위에 있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이 데이터 모델링 결과 위에 보이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89.7% 정도 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89.7%가 진짜야? 사실이야? 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아노바라고 하는 애가 그거를 증명을 해줘요. 자, 이 아노바라는 애가 어떻게 증명을 해주냐면은 요거를 보는 거예요. 여기 F라고 나와 있는 거. F가 여기는 99점 얼마라고 되어 있는 요 값을 수정해 줄 거예요. 자, 이거를 수정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71.0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뒤에 유의 확률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P가 0.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R제곱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델식 이거를 설명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 식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예, y는 ax 그다음에 플러스 b. 자, 이런 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이 1차 함수식, 1차 함수식에서 여기 상수라고 되어 있는 얘는 여기 b예요. b고 그다음에 예산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0.01호는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식을 어떻게 바꿔야 돼? 이렇게 해서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바꿔줘요. 이렇게 바꿔주고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바꿔줄 거고 그다음에 예산은 여기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정부 투입 예산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부 투입 예산에 따라서 여기에 출생률이 바뀐다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데이터 모델링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1차 함수식. 예. 그래서 정부 예산이 예를 들어서 4조 원을 투입했다라고 하면은 4조 원 곱하기 0.015에다가 그 계산한 결과를 여기다 1.316을 더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이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이 b 값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상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요 a에 관련된 거예요. 이 a가 뭐죠? 예, 직선의 기울기. 예, 직선의 기울기. 그다음 요 x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정부 투입 예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부 투입 예산이 1조 5천억을 투입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1조 5천억 원이라는 그 값을 넣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예, 어,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투입 예산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어, 실제 1조 5천억을 어떻게 넣느냐 이제 그걸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요 자리가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화폐 단위를 어떻게 만들어서 입력을 했는지, 그거를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요 정부 투입 예산이 단위가 얼마일 때에 요 값이 나왔을 때 몇 퍼센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또 하나 또 보도록 할게요. 또 뭐를 볼 거냐면은,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회귀, 변수, 도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수평축에는 우리가 이제 뭐를 볼 거냐면은 예산을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출생률은 수평축으로 갈 거예요. 아까 독립변수라고 했던 거 있죠. 독립변수라고 했던 부분은 수평축에 갈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려고 했던 종속변수,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거, 출생률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예산이 끝났다, 교육비를 보고 싶다, 그러면 교육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이거 다 만들었다, 그러면 청년 실업률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예산이니까 예산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옵션에서는 요거 선형 요거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계속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은 계산이 나옵니다. 예, 자, 계산이 돼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요거를 제가 캡처를 뜰게요. 예, 저는 이제 캡처하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캡처를 이렇게 할 거예요. 캡처를 이렇게 해서, 자, 얘를 카피를 해서 컨트롤 C를 복사를 해서 한글에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예, 글자처럼 취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 테두리에서 이렇게 테두리도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줄여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아까 봤던 거.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지금 그 정부의 투입 예산과 출생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부 투입
26배 관련된 거는 요거죠. 예, 이거고, 요게 아마 출생률일 거예요. 이게 1.19%, 0.81%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뭐, 얼마나? 5,600억, 뭐, 1조 3천억, 뭐 그런 식으로 되나? 이게 이제 그 액수가 어떻게 되나 좀 이걸 좀 살펴는 봐야 될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모델링을 한 결과를 어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게 이제 해석이 중요해요. 이게 예산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어떻게 돼요? 예, 떨어지고 있어요. 자,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요 직선 있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요거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상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1.316, 요 B에 해당되는 거죠. 예산의 마이너스 0.015는 여기 A가 기울기가 되니까 마이너스 0.015가 되는 거고, 여기 X는 정부 투입 예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봤던 요 데이터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모델링을 한, 즉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데이터 모델링을 한 결과가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표로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데이터 모델링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럼 이 데이터 모델링한 결과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자, 의미는 어디서 찾아봐야 되냐면은 요걸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특히 어디? 이것만 보면은 돼요. 아, 이거 의미가 있는 데이터 모델링이야.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데이터 모델링 했는데 의미가 있어. 또는 의미가 없어. 자, 이거는 요거. 이 P값이 0.05보다 작으면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이 이 차트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이거를 과연 이 데이터 모델링한 이 1차 함수식의 이 결과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느냐, 어느 정도 정확하느냐. 물론 이제 설명할 때는 이제 이제 발표할 때는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느냐, 그거는 여기에 수정된 R 제곱을 보면 된다 이거죠. 얼마 나왔어요? 0.897이니까 89.7% 정도는 이게 지금 데이터 모델링의 결과를 의미 있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예,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대부분의 팀들한테 다 만들어서 예, 줬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예,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냈냐면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똑같아요. 분석에서 회귀 분석으로 간 다음에 선형으로 갑니다. 자, 선형으로 간 다음에 자, 예산 하나만 있죠? 교육비 넣어요. 그 다음에 청년 실업률 넣어요. 그 다음에 청년 실업률, 취업률 다 넣고 모든 거 다 넣은 거지. 그리고 통계량은 아까처럼 그대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볼 거 없고, 여기는 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면은 짜자자잔 하고 계산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어디가 의미가 있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예,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봤던 거 상수, 예산, 교육비, 청년 취업률, 실업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역시 엑셀을 이용해서 또 만들었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여기를 지웠죠. 그래서 삭제를 하고 그냥 확인을 눌러줘서 날려버렸죠. 예, 그리고 여기는 이 결과를 복사를 해서 어떻게 했다? 복사를 해서 여기에 갖다 붙여 넣었다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뭐를 했어? 블럭 만들고 Alt C 누르는 거 당연히 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봤었죠? 내가 뭘 봤었냐면 요거 아노바라고 하는 거, 요걸 본 거예요. 이 데이터 모델링의 결과가 의미가 있느냐? 그거를 본 거죠. 의미가 있는지 봤더니 어때요? 여기가 얼마가 나왔어? 지금 여기는
얼마가 나왔죠? 여기 76.646 나오고, P값이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P값이 0.05보다 작으면은 데이터 모델링을 한 결과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럼 그 의미가 얼만큼 있니? 그럼 뭘 본다고 그랬었죠? 여기 나와 있는 수정된 R 제곱을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0.974. 와, 굉장히 높네. 그래서 여기를 0.974를 이렇게 입력을 했죠. 여기는 987 나왔고. 자, 그러면은 이 지금 몇 개야? 5개잖아. 5개인데 그럼 이거를 데이터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조금 많아요. 이렇게 y는 얘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y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어, 예를 들어서 z z 예, 플러스 ax1 그다음에 더하기 bx2 더하기 cx3 그다음에 더하기 dx4 이렇게 이게 왜 이쪽으로 갔지? 네, 네. 더하기 dx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이제 f가 되겠지. 여기는 f는 f 더하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f라고 되어 있는 이게 뭐예요?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37032가 이쪽으로 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 a는 누구냐면은 요 예산의 요구에 되는 거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0.1 곱하기 예산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x1이 누구냐면은 x1은 여기 있는 예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bx2에서 b는 누구냐면은 어 이거죠. 0.014. 그 다음에 곱하기 x2는 누가 되냐면은 여기는 이제 교육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CX3에서 여기 CX3에서 C는 여기 청년 실업률 그래서 0.328이 되는 거죠. 여기 0.328. 그 다음에 CX3는 누가 되냐면은 여기 청년 취업률 이렇게 청년 취업률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X4에서 D는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고 뒤에다 X4로 곱했으니까 X4는 누가 되냐면은 청년 취업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여기 이제 변수가 몇 개가 들어가 있죠? 4개가 들어가 있잖아. 예산, 교육비, 청년 취업률, 청년 실업률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4개의 값이 출생률에는 어떻게 변화를 주는지 그 데이터 모델링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어떤 거를 또 봐야 되냐면은 이렇게 데이터 모델링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의미 정도는 상당히 높죠. 이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어떤 의미성은 이 P값이 0.05이기 때문에 잘 됐다. 0.05보다 작기 때문에 이 데이터 모델링은 잘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0.974, 97.4% 정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있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걸 이제 우리는 다별량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보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네 개의 그 요인, 변수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네 개의 출생률에 영향을 주는 값들 중에 제일 영향이 주는 애가 누구야? 순서대로 얘기해 보라 이거죠. 자,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 t값을 보면 돼요. 여기 이제 t값을 보게 되면 이 t값에서 제일 큰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하면 걔가 제일 큰 값이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제일 큰 게 누구죠? 얘잖아요. 얘는 교육비가 출생률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뭐다? 교육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예, 데이터 모델링에서 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뭐예요? 첫 번째는 교육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예산. 정부에서 투입하는 예산. 셋째는 청년 실업률. 그다음에 넷째가 마지막으로 청년 취업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죠? 예, 그 청년 실업률. 그러니까 요것도 잠깐 보면은 교육비가 1.091, 그다음에 예, 여기 봐야 되는 거예요. T값. 그래서 1.091. 그다음에 둘째 예산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잖아. 0.187. 셋째는 요거네. 청년 취업률. 그다음에 넷째는 청년 실업률. 그래서 이 T값에 나와 있는 그 값들 중에 크기 순서대로만 쭉 나열을 하면 예, 그게 이 출생률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 하게 된다면은 아마 이 정도는 아마 석사학위 논문 수준으로 어, 그 석사학위 논문에서도 이 정도로 표현을 해요. 저도 이제 논문 쓰는데 논문에서도 이런 거를 표현을 하는데 이 정도만 해도 데이터 모델링이 잘 됐다, 잘 했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데이터 모델링에서 지금 이게 다중회귀 분석 한 경우가 지금 제가 멘토링을 하는 그 충남대병원 거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이언스 페스티벌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가 들어가 있냐? 지금 여기 이제 저기 출생률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한 팀은 이제 분석을 아직 못 하고 있어요. 데이터가 좀 늦게 와서 지금 보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다른 팀들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요대로 이런 형태로 해서 설명을 표를 넣고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된다라는 거죠.